기회를 잘 잡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 인생의 기회는 언제 찾아올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특정한 시점에만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온다. 이는 곧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은 그 시점이 아닌 우리의 태도와 준비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즉 기회 준비성은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끈기와 열정이 결합된 그릿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릿은 단순히 인내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기회는 그릿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회는 특정한 연령이나 시기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예시가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조지 워싱턴은 43세의 나이에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는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반대로 조지 버나드 쇼는 94세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나이나 특정 시기가 기회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기회는 종종 위기 속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1929년 대공황 시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 와중에도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 헨리 포드는 이 시기를 통해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하며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태도와 준비된 상태가 중요하다. 이는 운의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그의 연구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4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기회를 만드는 능력, 직관을 따르는 능력,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능력, 역경을 행운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가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기회는 또한 네트워킹과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찾아올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마크 그라노베터의 약한 연결의 강도 이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약한 연결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예기치 못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기회는 디지털 기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태도에 달려 있다. 자아 성찰과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은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데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회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이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때 더욱 자주 찾아온다.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명확한 목표와 이를 향한 열정이 기회를 더욱 많이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기회는 특정한 시점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 상태와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준비된 태도, 사회적 연결망, 디지털 기술의 활용, 지속적인 자기개발, 명확한 목표 설정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회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며 준비된 자에게는 그 순간이 바로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아닌 배운 행동 패턴으로 성공을 거둔다. 놀랍게도 과학적 연구는 이러한 행동 패턴을 통해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이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낙관주의는 성공과 기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여긴다. 반면에 비관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개인의 무능함으로 인식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또한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연구는 넛지 이론을 통해 작은 행동 변화가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탈러는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작지만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또한 뛰어난 네트워킹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의 약한 연결의 강도 이론은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준다. 그는 강한 연결보다는 약한 연결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약한 연결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행동 패턴을 통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겪었지만 이를 모두 배움의 기회로 삼아 결국 전구를 발명했다. 그의 끈기와 낙관주의는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에디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매 실패를 새로운 시도로 이어갔다. 또한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정보를 찾고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청소년 시절부터 컴퓨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했다. 그의 끊임없는 학습과 열정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게이츠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행동을 보였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또한 타인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은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피드백을 통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 이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와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좌절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또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큰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만델라는 그의 삶 전반에 걸쳐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며 이를 통해 기회를 잡고 변화를 이끌어냈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그의 비전인 화성 이주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비전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통해 현실로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그가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시임을 보여준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또한 협업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한다. 예를 들어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협력은 애플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였다. 잡스는 비전을 제시하고 워즈니악은 기술적 구현을 담당하며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또한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기회를 포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DVD 대여 서비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할 줄 안다. 감정 관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창립하고 운영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의 감정 관리 능력은 아마존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셋,
적극적인 행동, 뛰어난 네트워킹 능력, 주도적인 학습 습관, 피드백 수용 능력,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독특한 비전, 협업 능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감정 관리 능력 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행동은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도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이를 잘 잡는 능력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일정한 행동 패턴을 따르고 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 패턴은 수정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마인드셋이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현상을 설명했다.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실패 경험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배우게 만들고 이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이전의 실패 경험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수동적인 태도이다. 행동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는 사람들이 선택을 회피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상황의 타성을 통해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즉,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태도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또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약한 네트워킹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의 약한 연결의 강도 이론은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피하고 기존의 좁은 인간관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행동 패턴을 통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블록버스터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기존 비디오 대여 방식을 고수하다가 넷플릭스에게 시장을 빼앗겼다. 블록버스터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또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발명하고도 필름 카메라 시장에 집착해 디지털 혁명을 놓쳤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 결과였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타인의 피드백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웨기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피드백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성장을 저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능력을 제한하게 만든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실패한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스티브 발머는 초기 스마트폰 시장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과 구글에게 시장을 빼앗겼다. 발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명확한 비전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명확한 비전 없이 여러 가지 전략을 시도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밀려났다. 이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또한 협업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그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꺼려한다. 예를 들어 야후는 구글과의 협업을 거절하고 자체 검색 엔진을 고수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었다. 이는 협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감정 관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키아는 애플 아이폰의 성공에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인드셋, 수동적인 태도, 약한 네트워킹 능력, 정보의 중요성 간과, 피드백 무시, 도전을 두려워하는 태도,
명확한 비전 부족, 협업 회피, 변화에 대한 유연성 부족, 감정 관리 실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행동은 수정 가능하며 이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이를 잘 잡는 능력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